예, 지금 3부에서는 조국이 저는 낙마를 했다고 봅니다. 낙마뿐만 아니라 곧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사라진 여권의 차기 대권 구도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과 술자리가 잦아졌다. 과거의 이야기는 임종석이가 비서실장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란 사람이 얼굴도 요즘 보니까 모양이 좀 변했다. 눈도 변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대통령의 이 정신적인 어떤 멘탈, 이런 부분에 대한 한간의 우려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왜 얼굴이 저렇게 갈수록 강하게 눈이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간에 온갖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지금 총리하고 술자리를 자꾸 가진다. 참, 이 최근 조국 사태를 겸하면서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고, 총리라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권 핵심부의 인식도 좀 바뀌어서 그 전에는 자기 주자는 조국이나 유시민 아니냐는데, 최근에 이낙연이 카드도 좀 고려해야 된다. 호남이 확장성에 한계가 있지만은 친문 플러스 호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도층 공략까지 가능하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총리도 이제 연말까지 하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공수처법 통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총리를 빨리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 초까지는 밀고 갈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이낙연이 큰 소리치고 일본에 갔다 왔지만은 아베는 문하고 별로 만나서 11월 22일 지소미아 파기 이전에 뭔가를 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낙연이가 총선 때 선대위원장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유세를 하고, 그 결과로 지금 대선을 간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은 자기들 스스로의 내부 분쟁으로 지금 조국이 주도권을 잡는 과정에서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등을 제거하고 박원순도 존재감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유시민도 이번 조국 전국에서 조국 구하기에 뛰어들면서 욕을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낙연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이 되면 이낙연은 28일로 881일째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디테일이 있고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독 총리의 문정권에 들어서 불과했고, 문재인이 무리수를 둘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한다거나 브레이크를 걸면서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고, 철저하게 그냥 문재인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부분으로 총리직을 유지해 오는데 급급했습니다. 임종석이 있을 때는 사실상 임종석을 떠받치는 원로 선배 정도로 이렇게 비춰졌고, 임종석이 대권주자로 거론됐지 이낙연이 대권주자로 거론되지 않았고, 임종석 낙마 이후에는 그야말로 조국의 불쏘시개 정도로 조국이 지금 출마를 이제 안 하면서 이낙연이 총선까지는 했다가 총선 지나면 조국을 법무장관에 이어 총리를 갖다 임명하는 중간 페이스메이커 정도로
거론되었습니다. 자, 문 정부의 불안한 정책을 보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야당에 대해서 나무랄 때나 안정감을 보였는지 몰라도 문 정권을 향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불안케 할 때 단 한 번도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슨 팬덤이 형성될 리가 없고요. 동아일보 보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라고 촌철살인 화법, 정치적 팬덤 형성, 문 정부의 정책 불안에 대한 보정 효과, 아무리 자기 언론 출신이라도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자기 지지율 1위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조국으로 바꿔치기 하기 전까지 페이스메이커였지 누가 이낙연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는가 의문인데요.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이낙연이 본격적으로 당내 역할이 커졌다. 총선에 기여하면서 앞으로 확장성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2인자 지금 이낙연이 2인자였습니까? 제가 볼 때는 5인자도 안 됐죠. 자, 이런 이낙연이 여태까지 왜 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는가? 이해창이라는 이낙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고건이라는 훨씬 뛰어난 사람도 결국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고 정운찬도 어지간히 대선 행보를 해봤지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JP조차도 총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되는 데는 그야말로 이 국민을 휘어잡는 팬덤이 필요하다. 그럼 문재인은 그런 게 없이 되지 않았냐. 문재인은 친노에 의해서 대안으로 선택되었고 탄핵이라는 부분을 거치면서 된 거지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과연 대통령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낙연에게 친노라는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나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 있느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이 아니라면 누구란 말이냐? 조국 사태 초반에 관망하던 유시민이 지금 호랑이 등에 이번에 올라탔습니다. 유시민은 지금 고발을 3건이나 당했다. 그래서 이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지금 수사 대상이 들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조국 딸과 관련된 표창장 의혹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건데요. 대검이 최근에 유시민이가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이 총장 지명 전에 청와대에 조국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고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을 내사했다. 이렇게 보도하니까 그 다음 날인 23일 날 대검이 보도 자료를 내서 검찰이 그동안의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 여러 차례 허위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유시민이 계속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유시민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연유에서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지 모르지만은 허위 사실로 수사 관계자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유시민은 고발이 되어 가지고 증거인멸 강요 등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유시민은 검찰의 이런 요구에 29일 날 오후 6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를 알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래 유시민을 모시던 보좌관이 최근에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하니까 유시민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이렇게 말하며 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유시민이 조국 사태 과정에서 정경심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컴퓨터를 드러낸 것을 증거인멸이 아니라 보존이다 이야기했고,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난이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윤석열의 난이다, 신분부랑 비슷하게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말을 했고, 김경록이 인터뷰와 관련해서 내가 KBS 사장이었으면 KBS가 김경록이를 이렇게 취재하고도 보도를 안 했다라는 부분으로 잘못된 이야기죠. KBS 기자들을 모두 보직 해임했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촛불 시위 서울대생 등과 관련해서 물반 고기반이다며 이 한국당 관계자들이 반쯤 있었다, 이렇게도 말을 했죠.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쏟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정서적으로 검찰 특수부장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시민은 조국을 장관에 지명한 게 8월 9일인데 20일 뒤인 8월 29일부터 지금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이 프로 나와 조국이 직접 책임져야 될 상황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부터 나섰느냐? 8월 27일 날 조국에 대한 30여 곳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를 떠올렸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시민이 뛰어든 부분에는 청와대와 100% 교감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민주당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또 청와대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장외에서 유시민이 바람을 잡으면서 또 청와대의 끈앞풀들로 지금 촛불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해서 그 두 개를 맞물려 가지고 장외에서 맞불을 놔야 이 사태가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유시민 외에 밖에서 맞불 놓을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단 말이냐. 여러 가지 지명도나 또 이 네임밸류 또 말의 전파력으로 봐서 청와대는 유시민이 민주당 전체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헛발질도 있었지만은 유시민은 계속해서 검찰과 언론을 상대로 싸울 이 터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만들어준다. 노무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대 맞고 세대 때리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싸움의 기술을 안다. 그래서 가족 인질극이라는 무리한 표현까지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경록이 이야기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무리수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유시민이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시끄럽게 만들면서 가짜 뉴스를 말해서 욕을 먹어도 이 대깨문은 이제 유시민 지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파들과 좌파들의 결집을 갖다가 지금 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헛발질이 있어도 나쁠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등장 이후에 이제 좌파 진영의 결집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뭘 노리고 이 짓을 하는 것이냐? 홍준표는 오늘 중앙일보 보면 유시민을 가리켜 이제 아무도 안 남았으니 네가 좌파 진영의 대표 주자다.
그러니 유시민은 정치하고 대권 도전할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한다 했는데 진영 내의 지지는 충분한데 더 강하게 하려고 이런 싸움을 한다. 중간층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뻥입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중간층 지지는 지금이 아니라 대선에 가서 확보하면 되니까 지금은 친문 진영 안에서만 확고하게 유시민이 대안을 확보하면 유시민은 이 TK 그러니까 TK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PK 호남 지지 구도에서 TK 호남 지지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는 대선에 나갈 확률이 이번 사태로 매우 커졌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본질이고 그간에 좀 지식인인 양 했던 모습이 가식이라고 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사진은요. 유시민이 VIK에서 강연을 했다는데 유시민이 좀 스스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8월 20일 VIK 특강 사진이라고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자 유시민이 이런 식으로 지금 대형 그 다단계 금융 사기를 친 이런 데 가서 강연까지 했다. 저는 이 사진이 그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시민 스스로가 정말 이런 것이 맞는지부터 좀 해명부터 하고 본인 주변을 좀 가다듬은 다음에 남의 문제도 뛰어들어야지. 지금까지 유시민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검증 대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지금 남한테 떠들 문제냐. 유시민이 검증되기 시작하면 과연 무사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여권의 차기 주자는 제가 볼 때는 유시민이 이낙연보다는 앞서 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의 칼라로 보자면 무한정 물어뜯고 욕먹고 하는 사람이 훨씬 대권 후보에 접근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